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부흥명령 모델 시승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차표를 통해서 달라진 부분들, 차이점들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시승 현장을 통해서 주행 성능 이런 변화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파워트레인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1.35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주행성에 있어서 세세한 세팅 정도의 변화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체감하실 만한 변화는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트레일블레이저는 확실히 이 실내 디자인에서의 편의성 개선,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고요. 기존에도 액티브와 RS 디자인 차이를 두고 또 하위 모델과의 차이점 이런 걸 두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명확한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상품성 개선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차량 외관의 디자인, 실내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몇 가지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액티브 차량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이번에 새롭게 부흥명령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없던 가장 하위 트림인 LT 트림이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프리미어 트림만 있었는데요.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가 되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제 차량도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실내 공간도 오히려 이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넓은 이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조금 낮은 성능, 출력을 발휘하는 파워트레인이 탑재되고 있지만 나름 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 넓은 실내 공간으로 여러 가지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또 트레일블레이저는 기존에도 그랬지만 좀 더 높은 동력 성능, 그다음 4륜구동 모델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GM 한국 사업장에서는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정통 SUV, 오프로드 SUV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 크기의 4륜구동 차량들이라고 다 정통 오프로더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사실 조금 오글거리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4륜구동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승 코스도 지금 이제 온로드 코스를 주행하고 있지만 종착지에는 오프로드 주행 코스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륜구동의 느낌도 아마 전해 드리긴 할 텐데 사실 기존 모델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초기에 이제 트레일블레이저라든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판매량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제이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딜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너지 효과를 서로 좀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도가, 새로운 SUV가 출시가 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GM SUV 라인업 전체로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맞는 것 같고 판매량을 보더라도 그런 사실들이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지금 계기판은 8인치 크기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7인치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었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인치 크기로 상당히 좀 넓은 화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무선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자체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조금 위치가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이 디스플레이 위쪽에 이제 송풍구가 위치해 있었죠. 하지만 송풍구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11인치 화면 같은 경우는 운전석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좀 시야도 바라봤을 때 각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2열 공간에 있어서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 좀 좁은 편입니다. 휠베이스 자체가 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좀 좁은 점은 아마 좀 전 시장을 방문하셔서 비교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비교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아마 직접 아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기존과 동일한 편이고요. 확실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최근에 시승하면서 넓은 실내 공간의 실용성 이런 것들은 좀 좋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6단 자동 변속기와 1.2L 파워트레인의 조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시내 주행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좀 히스테릭한 반응을 종종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운전자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렇게 느낄 만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가속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굼뜨다는 느낌, 좀 버벅거린다는 느낌 또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9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물론 이제 9단 자동 변속기는 4륜구동 모델을 선택했을 때만 요 조합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전륜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일반적 CVT 변속기가 조합이 됩니다. 시승 차량들은 지금 모두 다 9단 변속기가 조합이 되면서 시내 주행이라든지 뭐 고속 주행할 때 답답한 분위기라든지 변속에서의 이질감 이런 것들은 크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실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는 좀 상쾌하게 주행을 할 수 있고요. 출력이 높아진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변속기와 파워트레인의 조합에 있어서, 엔진의 조합에 있어서 좀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하고요. 운전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좀 차가 조금 정체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전에 좀 속도를 내면서 주행하고 올 때는 이 스티어링 휠로 제법 노면의 정보가 좀 직설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특징들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엔진의 진동은 아니고요. 이 노면의 상황을 좀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이 손바닥에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국산 다른 요급의 SUV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이러한 느낌들이 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차량의 정숙성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하죠.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뒷차석 2열의 각각 머리 부분 쪽에 보면은 4개의 마이크가 이제 장착이 됩니다. 반대파형의 파장을 발산해서 이제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흔히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하는 기능에 이러한 기능들과 굉장히 흡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숙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와도 상당히 좀 비교되는 부분이고요. 정숙성은 확실히 이 트레일블레이저 쪽이 좀 우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좌우로도 비교적 잘 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쉐보레의 차량들을 얘기를 할 때 좀 장점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행에 있어서는 승차감도 지나치게 뭐 단단하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부드럽다거나 하는 세팅이 아니라 운전할 때 좀 편안하게 운전자에게 주행의 질감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러한 승차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들도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와 좀 비교했을 때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비싸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인상이 됐죠. 한 100에서 뭐 150만원, 옵션, 풀옵션까지 추가하는 경우에 거의 200만원 가까운 비용까지 좀 가격이 인상된 부분은 맞습니다만, 실내 편의 구성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러한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그 트림 구성이라든지 가격 구성을 보면은 가장 엔트리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LT 트림은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좀 홍보를 위한 새롭게 추가된 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한 트림이 추가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어 트림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액티브나 RS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나름 이제 액티브나 RS 트림에서는 조금은 더 다른 트림에 비해서는 마진을 챙기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이러한 트림으로 좀 구성된 전체적인 트림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한테 트레일블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나만 좀 꼽으라면 그래도 좀 저는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좋은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확실히 국내 다른 제조사들의 경쟁 모델들과는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스타일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다부진 이런 SUV, 정통 SUV 스타일을 좀 원하신다면 이 트레일블레이저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최고의 선택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개성을 좀 반영한 차량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스 원선웅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